반갑습니다. 하늘땅입니다. 오늘 소개할 연설문은요. 평원에서 생을 마치다입니다. 10마리 곰이고요. 10마리 곰은 코만치족 부족의 대표입니다. 이 연설문은요. 아주 간단한 연설문이고요. 지난 여러 편의 그 연설문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 이제 억울한 이야기죠. 이 연설문이 일어났을 즈음에는 이미 이제 대세가 기울었죠. 쫓겨나기 직전 땅을 다 뺏기고 결국은 이제 쫓겨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 코만치족은 그 미국의 캔자스와 텍사스 지도를 보면 미국 중간에서 남쪽 정도 텍사스 위에가 이제 위에가 캔자스가 있거든요. 말타기를 아주 잘하는 이제 부족이었고요. 싸움 많이 이제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제 코만치족은 전투에 아주 뛰어난 이렇게 부족이었습니다. 그 영화 늑대와 함께 춤을 그 주먹쥐고 일어서를 구하는 그 영화 늑대와 함께 춤을의 배경이 바로 이 코만치족 이야기거든요. 그 영화에도 보면 이제 주먹쥐고 일어서와 이제 그 주먹쥐고 일어서가 백인인데 인디언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살았던 주인공이고요. 또 백인과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백인도 이제 또 인디언 사회에서 들어가서 살게 되죠. 결국 이제 인디언 전사가 되는 백인과 어렸을 때부터 인디언 사회에서 자란 주먹쥐고 일어서가 결혼을 해서 또 아이가 생기는데 영화에서는 이제 백인들이 이제 이 부족을 이제 공격해서 그 아줌마와 그리고 딸을 구해내는 그런 이야기죠. 어쨌든 이제 그 배경이 바로 코만치족.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던 이제 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용맹했다. 이런 거고요. 이 연설문은 짧은 연설문인데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은 부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족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은 그 자손들이 없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그 소수의 그 인디언 원주민들은 정말 몇 안 되는 부족만 지금 남아있고 그것도 이제 숫자도 정말 얼마 되지 않죠. 여기 이 코만치족도 마찬가지로 너무 순수하고 이렇게 너무 정직하게 싸웠죠. 그리고 백인들이 이렇게 야비하고 이런 식으로 싸우는 애를 처음 만난 거죠. 1대1로 싸웠을 때는 정말 용맹하고 이 지형도 이제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뛰어났지만 첫째 이제 인디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싸움을 하는 방식을 본 적이 없죠. 뛰어난 총 같은 무기가 있어도 사실 활과 칼 용맹성에서 인디언들이 결코 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땅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숫자도 백인들이 워낙 많이 건너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백인들의 이 싸움하는 방법이 그 인디언들의 사회에서 싸움하는 방법이랑 달랐던 거죠. 인디언들은 이제 싸우자 그러면 막 죽이고 뺏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용맹성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남자들끼리 들판에 만나서 다치는 경우도 많이 없고 죽이는 경우는 더욱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죽이게 되더라도 사고가 있죠. 그렇게 사고가 나도 이제 서로 이 매너가 있는 그런 전쟁을 했었는데 이 백인들이 오면서 매너는 개뿔 무자비하게 싸우고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그리고 이용을 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전투를 인디언들은 겪어본 적이 없죠.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소개한 연설문에서는 안 나왔는데
아주 큰 그 무기를 들고 옵니다. 생화학 무기죠. 그 유럽 사람들은 이제 도시 문화가 발달되고 더럽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전염병에 내성이 있었는데, 인디언들은 이렇게 고립된 깨끗한 곳에서 건강하게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 담요를 선물하면서 백인들이 이제 인사로 그 담요의 일부로 바이러스를 병균을 묻혀서 준 거죠. 이 면역력이 없던 인디언들은 이 전염병 바이러스 때문에 병균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망자가 이 병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확 줄죠. 거기에 이제 이 전쟁의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이 기술이 백인들이 더 앞섰던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용맹하게 싸웠고, 이 연우 부족과 거의 같거든요. 너무 순진하게 당합니다. 내가 먼저 싸움 건 적이 없고, 그리고 너희가 와서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죽이고,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서 우리도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싸웠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의 땅을 다 뺏기고 인디언 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가죠. 인디언 보호구역은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 구글에 아마 인터넷 검색으로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을 지도상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살만한 좋은 땅에는 별로 없거든요. 정말 중간에 그 사람 살기 힘든 곳, 제일 못 쓰는 땅, 백인들이 여기에서 살기 정말 힘든 곳에 이제 쳐넣습니다. 좁은 곳에. 그리고 배급이라는 목적하에 이제 주는데 그 안에서 또 모아놓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가고 하다 보면 또 병이 나죠. 그렇게 저렇게 계속 피를 말려가면서 이 원주민들을 대하게 됩니다. 이제 그 연설문이라서 연설문을 따로 읽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이제 이 책에 그 류시화 씨가 설명을 달아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우리가 잘 몰랐던 또 새로운 사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대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제 5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교과서에는 그 아메리카 원주민이 베링 해협을 건너온, 베링 해협이라면 그 알래스카를 통한 그쪽이잖아요. 불과 2000년밖에 안 됐다. 이 아시아 사람이 건너갔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아시아에서 건너온 그 아시아인들이 그 저기 남미까지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갔다. 불과 2000년 전이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고 교과서에도 실려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똑같은 이주민이라고 이제 해야 우리의 백인들이 이 조금 늦게 이제 도착한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원래 자기의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이 땅에는 주인이 없었다. 너희는 2000년 전이고 2000년 해봐야 얼마 안 되지 않느냐. 우리는 2000년 좀 너희들보다 늦게 왔을 뿐이지 우리도 이주민이었다. 그러니까 똑같다. 라는 그런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죠. 근데 점점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고고학자들은 빙하기 때 지금 가장 큰 이제 가설이는 빙하기 때, 지금으로부터 이제 10,000년, 20,000년 전에 빙하기 때 그 바다와 육지에 얼어 있어서 이제 해수면도 낮아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가 육지로 연결돼 있을 때 그때 이제 넘어왔다 아시안들이, 이렇게 이제 아직까지도 그런 이제 주장이 더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점점 고고학자들이 찾다 보면 증거들이 나오는 거죠. 멕시코에서 뼈와 이렇게 도구들을 찾아보고 했더니 최소한 27,000년 전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고고학자가 또 찾아보니 이제 여기 책을 보시면 정확하게 누가 어디에서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 찾아보니 뉴멕시코주에서는
박쥐동굴에서 찾아온 뭐 연장이나 이렇게 화살촉을 보니까 4만 년 또는 1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어떤 증거를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적지에서는 20만 년 전 아니면 50만 년 전까지 건너갔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혈액형을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혈액형 검사를 해보면 그 지구상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의 A형, B형, O형 혈액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섞이지 않은. 그래서 인류의 피가 섞이지 않은 원래 그 대지에 원래부터 살고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백인들은 이게 탐탁치가 않는 거죠. 드러나는 게 이제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뭐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헛소문, 지금 얘기로 하자면은 가짜 뉴스가 엄청 많았죠. 뭐 구약 성서에 나오는 유태인이 집하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게 그냥 사람들은 한 그 후 200년 동안은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쪽에서 이제 거대 피라미드들이 발견되고 도시 유적군이 발견되니까 또 말을 바꿔서 아메리카 원주민은 이집트의 후손일 거다. 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고대 페니키아의 상인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아메리카에 그냥 조난을 당했는데 이게 원주민의 시초다. 또는 뭐 아일랜드의 수도승이 일찍 옛날에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이 미개한 토착민들한테 자연주의 사상을 심어줬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민족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모든 주장에 대한 거는 어떤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런 주장에는 한 가지 이제 편견이 있는데 무지한 야만인에 불과한 인디언들이 독자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탄생해 그토록 고상한 철학과 조화로운 사회를 이룩하기는 불가능했다라는 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깎아내리기. 네, 참 그렇지만 계속 과학은 그 증거를 속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즘 그 넷플릭스를 봐도 이때 빙하기 이전에 어떤 문명 사회에 대한 다큐라든가 또는 이런 관련 요즘은 찾아보면 정보를 접하기 쉽잖아요. 저도 이제 이게 사실일까 이제 책들을 보면서 이 책뿐만 아니라 내가 알던 것과 다른 것들은 좀 찾아보게 되잖아요. 궁금하니까 뭐가 진짜인지. 여러분도 이렇게 새로운 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 있을 때는 또 누군가가 말했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한번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우리는 누군가가 뭔가 목적한 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없는 것을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마치기 전에 여기 이제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위대한 정령이 신성한 가르침을 이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돼지 그곳에 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잘 보살피라. 어머니 돼지와 모든 생명체들을 존중하라. 모든 생명에 대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생명 덕분이다.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라. 겸손하라. 겸손은 지혜와 이해의 선물이다. 친절하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라. 자신의 느낌과 관심사들까지도.
정직하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